쓸모아. 스페인은 한국을 따르지 않았다. 16일 스페인 최대 일간지가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거리는 멀지만 공통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선진국으로 평균 나이와 기대 수명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 대한 대처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훨씬 더 빠르고 더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매일 15,000건 이상을 테스트했지만 스페인은 지금까지 한 게 전부 3만 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노인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경마대회 및 시설을 폐쇄했고 지하철 정류장, 상점 및 공공장소에는 손소독제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험지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온도를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치를 찾는 것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들을 취하며 다른 사람들이 발생한 곳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들은 집에서 머물라고 하자 거리는 금세 황폐해졌지만 스페인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자 마드리드 공원과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김강림 보건부 차관의 말을 더했습니다. 투명하고 개방된 사회의 원칙을 해치지 않고 자발적인 대중 참여와 첨단 기술의 창조적 적용을 결합한 대응 시스템을 권장한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한국은 3월 1일부터 줄기 시작했고 스페인은 2주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17일 현재 스페인은 한국을 추월하고 진단받은 사람이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더 문제는 지난 1일 동안 늘어난 숫자가 751명으로 한국의 10배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애덤스 공중보건단장은 미국은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고 말하며 2주 전 이탈리아가 있던 지점에 미국이 지금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한국이 될 것인지 이탈리아가 될 것인지 판명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초기에 한국과 같이 대량 테스트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부 지역을 완전히 막고 테스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통제불능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가 이젠 중앙정부 정책을 거부하고 한국의 정책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6일 현재 언론에 따르면 세계적인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주도인 베네토주는 17일부터 슈퍼마켓이나 주요 거리 등의 진료소를 설치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테스트를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주내 주요 사업장에도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탈리아 언론은 이를 한국형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슬란드도 한국처럼 신속한 테스트를 통해 유럽의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36만 4천 명인데 16일까지 테스트를 받은 숫자가 2,86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100만 명당 테스트 수 비율이 주요국 중 유례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온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빠른 테스트뿐만 아니라 동선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손위생에 대한 교육 등 한국이 시행한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며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하는 것은 의료 붕괴를 가져오며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일본을 따라하며 어이없는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포춘지는 영국 보리스 총리가 주변 유럽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최고 과학고문인 패트린 발렌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리들의 면역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겨 전파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영국 정부는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의 60%가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이탈리아, 아일랜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지 않았고 학교를 휴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것보다 걸리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연로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집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국뿐만 아니라 영국 내 전문가들에게도 거세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영국 벨파스트 퀸즈 대학 전문가 린제이 브로드벤트는 이런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며 가능한 많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의다라고 말했습니다. BBC의 뉴스나이트 프로그램에서 전 보건장관이자 외무장관인 제레미 헌트는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놀랐으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이 약 4주 만에 이탈리아의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영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국을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보며 영국은 솔직한 일본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독일의 한 언론은
한국의 최근 상황을 주목하며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16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에서 폰 요아킴 뮬러 융의 기고문 터널 끝에 보이는 빛에 따르면 융은 한국은 중국 밖에서 급속한 확산을 겪는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은 이제 숫자가 매우 적어져서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 빛을 보기 시작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한국이 보여준 것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정부가 취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민주주의를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며 처음부터 한국은 우선적인 대응책을 정했다. 한국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한 곳은 없다. 한국처럼 접촉자를 정교하게 추적하여 격리한 곳도 아마 없을 것이다. 접촉의 최소화는 애국적인 의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대처 모습을 본 외국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을 WHO의 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